75세. 많은 의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나이를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건강과 수명에 확연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며 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는 운도 아니고 타고난 체질만도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습관과 생각, 그리고 지금부터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갈라놓습니다. 어느 유명 노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5세부터는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꾸는 사람만 수명이 이어진다. 70대까지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었던 체력과 면역력이 75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되살리기 어려운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이 앞으로 10년을 더 살게 할지, 1년을 더 살게 할지,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옛날 한 마을에는 90세까지 정정하게 살았다는 노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75세 때부터 내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모두 버렸지. 그날부터 나는 다시 젊어졌네. 이 말 속에는 건강한 노년이 되는 진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 무리하면 다음날 금방 회복되었는데, 75세쯤 되면 무리한 만큼 회복이 늦어지고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명과 건강의 갈림길이 바로 이 시점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75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돈도 학력도 명성이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습관, 마음을 회복하는 능력,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 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젊은 시절처럼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잘 걸어가면 됩니다. 조금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이지요. 어떤 명언에서는 늙음은 상처가 아니라 브라보라는 박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박수를 계속 듣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선택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75세 이후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무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수명이 갈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몸의 회복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리를 하면 내일 괜찮아지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무리 하나가 며칠, 몇 주씩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세포 재생 속도는 60대부터 눈에 띄게 낮아지고 70대 중반을 넘어서면 회복 속도가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예전처럼 스스로 정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어제 잠깐 넘어졌을 뿐인데 이틀 3일이 지나도 통증이 남아있고, 조금만 무리하면 숨이 차고, 평소에 잘 먹던 음식도 소화가 더딘 날이 많아지고, 이게 바로 회복력이 식어가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복구하고 기운을 되찾아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몸을 도와줘야 하는 때입니다. 하루 관리가 바로 다음 날 건강을 만드는 것이지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왔고 75세가 넘어서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겨울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뒤 평생 농사일만 하던 그가 며칠 만에 기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몸이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이후 쓰러지기 전에 쉬고 먹기 힘들기 전에 먹고 지치기 전에 잠을 청하며 오히려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75세 이후 건강의 첫 비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병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감기라도 폐렴으로 번질 위험이 높고 변비나 설사처럼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집스레 참지 말고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의사는 말했습니다. 75세 이후의 건강은 병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아프기 전에 치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몸을 혹사시키는 행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늦게까지 TV를 보며 밤을 새우거나 아픈데도 참고 집안일을 과하게 하거나 배가 부른데도 습관적으로 더 먹는 일,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무리해서 걷는 일, 이 모든 것이 몸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한 번 잃은 회복력을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루틴을 갖는 것이 회복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몸의 기초 체력이 유지됩니다. 기초 체력이 있다는 건 몸이 조금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드립니다. 힘들기 전에 쉬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어야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젊은 날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힘들기 전, 즉 몸이 괜찮을 때 미리 쉬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력이 남아있을 때 몸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몸의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통증, 평소보다 심한 피로, 평소와 다른 식욕,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병을 막아주는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이 켜질 때 바로 대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삽니다. 한 노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병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즉, 75세 이후 수명 차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사람과 몸이 아파도 참고 버티는 사람 사이에서 확연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몸 상태는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몸 상태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살펴야 할 때 살피고, 도와줘야 할 때 도와준다면
여러분의 몸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오래오래 지탱해 줄 것입니다.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몸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75세 이후 수명을 결정짓는 두 번째 이유는 근육과 관절의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뼈로 서 있지만 근육으로 살아갑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장기 기능, 혈액순환, 균형 감각,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힘까지 모든 생명 기능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매일 조금씩 조용하지만 빠르게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노화는 근육에서 시작되고 생존의 위기는 다리에서 시작된다. 다리의 힘이 사라지면 두 발로 서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심장과 폐도 더 무리하게 일하게 됩니다. 결국 몸 전체에 피로가 쌓이고 큰 병이 들어설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한두 시간 시장을 돌아다니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관절이 결리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쭉 빠지지요. 이게 바로 다리 근육이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쓰는 사람에게는 다시 생깁니다. 조금씩이라도 걷고 일어나고 무릎과 허리를 움직여주면 근육은 여러분의 노력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약하면 마음도 약해진다. 실제로 다리 힘이 떨어진 분들은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우울감이 깊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삶의 반경이 줄어들고 그만큼 기쁨을 느낄 기회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운동은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밖을 걸어보는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 바람을 느끼는 기회,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다리의 힘입니다. 세계 장수 마을의 공통점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매일 일정 거리 이상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고 위험도 적으며 그 효과는 가장 강력한 장수 비결로 꼽힙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5세에 큰 수술을 받고 다시는 오래 걷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에 단 5분부터 집 앞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5분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년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시장도 다니고 동네 모임에도 참여하며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한 말, 걷는 동안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절은 기름칠을 해줘야 합니다. 움직일수록 부드러워지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리고 통증이 따라옵니다. 관절 통증이 무서워서 안 움직이면 더 아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달리기처럼 관절에 큰 충격을 주는 운동은 오히려 무릎을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좋은 운동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관절을 자극하는 것. 예를 들어 조용한 산책, 실내 의자 운동, 천천히 팔과 다리를 올리며 균형 잡기. 이런 것들이 관절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넘어지는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고는 75세 이후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뇌진탕 같은 큰 부상이 생기고 그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 안에서 미끄러질 만한 물건을 정리하고 화장실이나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근육과 관절이 튼튼하면 몸이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고장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걷는 순간 생각도 살아나고 미소도 살아나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찾게 됩니다. 한 의사는 다리 힘이 수명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힘은 단순한 이동 능력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리와 관절을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75세 이후에도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10년 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의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근육과 관절만 지켜도 여러분의 삶은 아프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 충분히 오래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75세 이후 수명 차이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75세 이후 수명을 결정짓는 세 번째 이유는 고독과 사회적 단절입니다. 몸이 약해져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은 줄고 전화는 뜸해지고 찾아오는 이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 외롭다는 사실을 느낄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는 문득 고요한 집안에서 혼잣말을 할 때가 더 많아집니다. 당연한 변화이지만 문제는 이 고독이 몸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년의 외로움이 흡연보다도 비만보다도 심장병보다도 수명에 더 큰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잠을 흐트러뜨리고 정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외로움은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밥을 차려 먹을 힘도, 병원을 갈 의지도, 내일을 꾸려볼 용기도 조금씩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기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명 역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옛말에 사람은 사람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과 물이 몸을 지키듯 관계는 마음을 지키는 영양분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버텨내기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무르고 너무 외로운 법입니다. 특히
평생 일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일수록 은퇴 이후 관계의 공백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회사라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집안에서는 자식들도 각자 삶에 바빠지며 부부 사이에도 말수는 줄고 서로의 관심은 예전만큼 깊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람의 온도가 식으면 그 자리를 고독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은 외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고 대화를 멈추고 관계를 끊는 순간부터 고독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입니다. 친구 한 명이라도, 이웃 한 명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을 땐 넉넉한 사업가였지만 나이 들어서는 친구도 줄고 집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을 겪고 난 뒤 그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공원을 천천히 돌며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만 나누던 사이가 이름을 아는 사이가 되고 이름을 아는 사이는 함께 차 한 잔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예전보다 훨씬 적게 벌고 훨씬 더 단순하게 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관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은 알면서도 방치하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75세 이후의 건강은 약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래된 친구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말동무가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것과 같고,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젊음을 조금 더 빌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됩니다. 젊을 때는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친구가 되지만 노년의 인연은 내가 손을 내밀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의 친구는 어떠한 재산보다 귀합니다. 그들은 나의 하루를 살게 해주는 이유가 됩니다. 한 유명 장수 노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0세 인생은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수명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라도 먼저 말을 걸라고 했습니다. 말이 이어지는 순간 고독의 두개는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요. 70대 이후, 특히 75세 이후에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운동량도, 약 복용도, 식습관도 아닌 관계의 온기였습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는 사람은 하루에 일어날 힘이 생기고 자꾸 웃게 되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도 살아납니다.
반대로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삶의 의미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움직임이 줄고, 말수가 줄고, 웃음은 멀어지고, 결국 마음이 병들어 몸이 그 뒤를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관계는 결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젊을 때처럼 힘들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한 가지. 먼저 다가가면 인연은 다시 살아난다. 전화를 먼저 걸어보세요. 밥이나 한 번 먹자.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숨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초대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초대하면 됩니다. 찾아오는 이가 없다면 여러분이 찾아가면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누가 먼저였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어린 자식에게 뭔가 기대했던 감정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앞에는 훨씬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인연은 혈연보다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조금만 더 세상 쪽으로 열어주세요. 웃을 일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만 나가게 해도 수명은 달라집니다. 몸을 살리는 것은 운동이고 마음을 살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그냥 조용히 끄지 마시고 핸드폰 연락처를 한번 넘겨보세요. 오래된 이름 하나를 찾아내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잘 지내지? 보고 싶다. 그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르는 순간 고독은 한 발 물러서고 수명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길은 앞으로 가야 할 날보다 돌아볼 날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면 비로소 그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조용히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가 살며시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75세라는 나이는 결코 늙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사회와 일터를 위해 모든 걸 바쳐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건강도, 운동도, 생활 습관도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발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움직이는 마음이 움직이는 몸을 만들고 살아갈 이유가 살아있는 세포를 깨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셨죠? 그것만으로도 삶은 여러분에게 또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그 하루를 억지로 버티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즐길 이유를 찾으며 살아가세요. 점심 한 끼 맛있게 먹을 이유, 햇살 아래 산책하며 바람을 느낄 이유,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건넬 이유, 이웃에게 커피 한 잔 권할 이유, 그 작은 이유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떠밀어 줄 것입니다. 옛 선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웃는 순간 병이 100걸음 물러난다. 여러분이 웃으면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아, 오늘도 살만하구나. 기력이 돌고 숨이 편안해지고 혈관이 조용히 열립니다. 반대로 걱정이 마음을 차지하고 억울함과 외로움이 가슴을 조여오기 시작하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오지 않고 식욕이 없어지고 아픈 곳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움츠러들고 움츠러든 만큼 수명도 따라 움츠러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과거를 지나오셨든 인생 후반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 오롯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몸이 조금 아프셨나요?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직 여러분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몸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고 마음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일도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작은 미소 하나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수명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조금이라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이 세상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했고, 참 많은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랑받으며, 삶의 마지막 시간을 자신의 이름으로 채워 넣으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 건강하고, 더 길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그러나 아주 멋지게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